안녕하세요. 상쾌한의원 대표원장 김성차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병원에서 비중격 만곡증이라며 수술을 권유받았는데 수술 후에도 여전히 코가 막혀서 결국 한의원을 찾아오신 분들 말이에요. 오늘은 왜 기존 치료로는 비염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지, 그리고 한의학적 관점에서 본 비염의 진짜 원인과 치료법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겪고 계시는 비염, 축농증, 후비루의 차이점과 각각의 치료법까지 완벽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비염의 주요 증상부터 알아볼까요? 비염의 대표적인 증상은 맑은 콧물, 코막힘, 코 간지러움, 재채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증상들과 함께 두통, 귀 먹먹함, 귀 간지러움, 어지러움까지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왜 코 문제인데 귀나 머리까지 아픈 걸까요? 바로 이 부분이 오늘 제가 설명드릴 핵심입니다. 비염은 크게 두 가지 타입으로 나눌 수 있어요. 코가 붓는 경우인 비유성 비염과 코가 건조한 경우인 건조성 비염입니다. 정상적인 코 점막은 핑크빛을 띠고 탱탱한 느낌을 갖고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는 콧물도 적당히 나오고 코막힘도 없으며 호흡이 자유롭습니다. 비유성 비염은 주로 젊은 사람들에게 많이 나타나요. 알레르기성 비염이 대표적인데 비갑개가 부어서 비중격과 맞닿아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콧물, 재채기, 간지러움이 함께 나타나는 경우도 많아요. 특히 좌우 교대로 막히는 경우도 있고 한쪽만 막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병원에서 한쪽만 막힐 때 비중격 만곡증으로 진단하고 수술을 권유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는 그것이 근본 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수술하고 오신 분들도 여전히 증상이 있어서 한의원을 찾아오시거든요. 그럼 비유성 비염의 진짜 원인은 뭘까요? 바로 머리, 얼굴, 목 주위에 림프 순환이 저하되어서 노폐물이 제대로 빠지지 않아 부종과 염증이 생기는 겁니다. 이걸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막히는 쪽에 목비근, 축두근, 예풍혈 부위를 눌러보면 압통이 심하게 나타납니다. 바로 이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 지점들이에요. 신기한 건 그 주위를 마사지하거나 약침으로 풀어주면 가벼운 경우에는 바로 코가 뚫린다는 점이에요. 심지어 뒷머리만 풀어도 코가 뚫리는 경우도 많아요. 특히 학생들이나 직장인들은 거북목 등 자세 문제도 함께 해결해 줘야 합니다. 잘못된 자세가 목과 어깨 주변 근육을 긴장시키고 이것이 림프 순환을 방해하기 때문이에요. 앞서 노폐물이 빠지지 않아 부종과 염증이 생기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오페고 에노는 호흡기 특효약입니다. 오페고 에노가 혈액순환을 돕고 염증을 완화시킵니다. 비염은 코만의 병이 아닙니다. 두면부 전체의 순환이 잘 되게 풀어줘야 해요. 치료의 핵심은 뒷머리, 축두근, 목비근, 예풍 주위의 림프 순환 정체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코 점막의 부종을 직접 제거하기 위해 비강 사열이나 약침 치료를 시행합니다. 건조성 비염은 비유성 비염과는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코는 뚫려 있는데 답답하다고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기능적 코막힘이라고 해요. 주요 증상으로는 코딱지가 자주 생기거나 코피가 묻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특징적인 것은 좌로 누우면 우측 코가 뚫리고 우로 누우면 좌측 코가 뚫리는 현상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노화로 인한 점막 건조도 원인이 될 수 있고 히터나 에어컨을 튼 곳에서 건조해지면 더욱 답답해집니다. 건조성 비염의 가장 큰 원인은 비염 수술 이후에 나타나거나 반복적으로 비염약을 장기간 복용한 경우, 나잘 스프레이를 장기간 사용하는 경우, 주방이나 뜨거운 곳에서 일하는 경우 등이 원인이 됩니다. 이런 경우들은 모두 코 점막을 건조하게 만들어요. 심한 경우에는 빈코 증후군이 생기기도 하고 호흡이 안 돼서 공황장애처럼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건조성 비염 치료의 핵심은 비점막을 골고루 서열해서 점막 기능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림프순환 치료도 함께 해주고 저희가 사용하는 에노 스프레이는 비후성과 건조성 모두에 작용해서 혈관을 정상화시켜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건조해지지 않게 하는 생활 관리가 중요합니다. 축농증의 대표적인 증상은 노랗고 찐득한 콧물이 목으로 넘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코 안에서 냄새가 나기도 하고 두통, 잦은 감기, 코맹맹이 소리, 얼굴 통증이 나타납니다. 심한 경우 중이염까지 동반되기도 해요. 축농증도 결국 염증 악화와 림프 순환 문제입니다. 감기에 걸린 이후에 제대로 치료가 안 되고 방치하거나 시간이 흐르면서 만성화되는데 염증이 악화되어 지속적인 분비물이 나오고 노폐물이 빠지는 통로인 림프가 정체되고 고인물이 썩는 것처럼 농이 축적됩니다. 오래되면 물혹도 생성되고 축농증 역시 한쪽으로만 오는 경우가 있어요. 아픈 쪽 머리와 목을 눌러보면 더 아픕니다. 신기한 건 림프 순환이 되게 약침이나 도침으로 풀어주면 실시간으로 농이 빠지는 게 느껴진다는 점이에요. 아마 부비동 내에도 림프가 빠지는 길이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같은 원리로 축농증이 좋아지게 되면 중이염은 저절로 좋아집니다. 치료 방법은 비염과 마찬가지로 두면부 순환이 잘 되게 다 풀어줘야 해요. 뒷목, 측두근, 목비근, 예풍 부위를 모두 치료합니다. 기강사열로 비인두 쪽으로 림프 흐름을 개선시키고 농이 너무 많으면 석션으로 제거하기도 해요. 축농증은 누우면 막히는데 이는 비인두에 농이 고이기 때문입니다. 자고 일어나면 가래처럼 뱉게 되죠. 아침에만 가래가 나온다고 하시는 분들이 바로 이런 경우예요. 오래되면 후비루 증후군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후비루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후비루의 대표적인 증상은 목으로 자꾸 가래가 넘어오는 것입니다. 목에 이물감이 있고 삼켜지지도 뱉어지지도 않는 느낌을 호소합니다. 후비루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첫 번째, 분비물이 있는 경우, 비인두 점막에서 가래가 계속 넘어와서 뱉게 되는 경우입니다. 주로 감기 이후나 코로나 이후에 많이 생기게 됩니다. 면역 반응 이후에 비인두 분비선에 염증이 생기거나 후유증으로 존재하는 것이죠. 최근에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발표됐는데 비인두 뒤편으로 뇌에서 시작된 노폐물이 빠지는 림프액이 흐른다는 논문이 나왔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환자들이 이런 가래를 뱉고 거기가 답답하다고 하시거든요. 후비루 증상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생긴 셈이죠. 두 번째는 분비물이 없는 경우입니다. 목에 가래가 껴있다고 느끼지만 실제로는 안 빠지고 그대로 계속 있는 경우입니다. 이는 목 점막 긴장과 목 주변 신경 압박 때문인데요. 오랜 증상으로 계속 목에 힘을 주다 보니까 주변 근육이 긴장되고 긴장되면서 목 주변 신경을 압박해서 이상 감각이 생기는 것입니다. 한방에서 말하는 매액기와 비슷한 개념이에요. 자세 문제나 스트레스로 목 주변이 긴장되는 것도 원인이 됩니다. 특징적으로 목소리가 잘 쉬고 목도 잘 잠기는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치료 방법은 분비물이 있는 경우는 림프순환 치료와 함께 비인두에 직접 약침을 넣고 비인두에 침 치료를 합니다. 분비물이 없는 경우는 목 주름을 따라서 경추 횡돌기를 눌러보면 환부가 더 아픈 곳을 찾을 수 있어요. 그곳에 약침이나 도침 치료를 하고 목 점막을 골고루 치료해서 물리적 정체를 해소합니다. 지금까지 비염, 축농증, 후비루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렸는데요. 핵심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증상과 병명은 달라도 원인은 비슷합니다. 모든 코 관련 질환의 근본 원인은 림프순환과 혈액순환의 문제예요. 둘째, 오랜 이비인후과 치료로도 해결이 잘 안 되는 분들이 많으세요. 비염약을 아무리 먹고 비염 수술을 했어도 불편해서 다시 한의원으로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어디가 막혔는지 찾는 것이 진단의 포인트입니다. 압통을 확인해서 정확한 문제 부위를 찾아야 해요. 넷째, 림프순환과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는 게 핵심입니다. 결국 두면부, 안면부, 경부를 다 풀어줘야 완전한 관해까지 갈 수 있습니다. 다섯째는 종합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뒷목을 풀어주는 치나치료, 풍지와 풍부혈을 자침하는 침치료, 배추혈에 습부항을 해주는 부항치료, 다양한 치료법을 함께 사용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여섯째는 보페고 에노가 호흡기 치료의 특효약입니다.
만성 염증과 건조함을 같이 치료할 수 있고 산화질소까지 들어있어 림프 순환과 혈액 순환에 탁월합니다. 혹시 거리가 멀어서 내원하기 힘든 분들은 한의원으로 연락 주시면 비대면으로도 처방이 가능합니다. 비염, 축농증, 후비루 질환은 한방의 강점이 확실한 질환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파생되는 어지러움, 두통, 집중력 저하, 안구 건조증, 귀 먹먹함, 중이염 등등 코가 좋아지면서 이런 증상들도 저절로 좋아집니다. 코 문제로 고생하고 계신 분들 더 이상 구조적인 문제만 보는 치료에 의존하지 마세요. 근본적인 순환 개선을 통해 진짜 치료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도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